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어제 서희초등학교와 여의도 등지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께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안히 영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며칠 사이 또다시 세 분의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너무나 비통한 마음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20만 명의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 확립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권이 대답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용적 입장을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정치 공작을 위한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김대엽 정치 공작, 기안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 그야말로 정치 공작의 계보를 잇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김만배가 신앙림을 만나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 허위 인터뷰를 뒷받침하기에 김만배는 조우영에게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며 알리바이까지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가짜 뉴스 인터뷰에 대형 스피커를 달아 정폭시킨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뉴스타파의 뒤를 이어서 당시 MBC, JTBC 등이 집중 보도했는데 이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까지 비윤리적인 언론 보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의 입장은 그때와 같은지 국민에게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윤미향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총련은 단순한 친북 성향 단체가 아니라 이미 1970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을 내린 조직입니다. 조총련은 과거 수만 명의 제1동포를 만경봉호에 실어 북한으로 끌고 갔고 유경수 여사를 살해한 문세강을 포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을 포함한 역대 정권이 돈을 갖다 바치려고 하면 바치고 동포를 납치하라고 하면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의장들이 죽어 북한에 있는 애국 열사능에 묻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조총련이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
공작기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초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모자라 행사에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있기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입니다. 반국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그들의 한국 정부 비방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반국가, 반대한민국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조총련 행사에 참가한 윤미향 의원의 행위는 거의 마음속 조국이 어딘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윤미향 의원이 신분은 무소속이나 사실상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윤미향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것도 민주당 아닙니까?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모른 채 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비겁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침묵하면 이는 윤미향 의원의 반국가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윤미향 의원 제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네,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어제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49제 추모식과 여의도 추모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해맑은 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큰 자책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정부, 시도, 교육감, 언론 등 모두가 교권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왜 지금에서야 꼭 누군가가 죽어야만 이런 문제 인식과 목소리가 나와야만 하는지, 지난 수년 동안 정치권과 전임 정부, 시도교육감,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골물대로 곪은 이 심각한 상처를 외면해 왔는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도 개선과 별개로 교권 추락이 정치, 사회, 교육적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어제 교육부 장관이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입니다. 정부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돌아가신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은 정부나 선생님이나 모두 같았을 것입니다. 이미 당에서도 선생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충분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의 국회 교육위원들은 어제 추모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당정을 통해서 여야정 교육감 사자협의체를 통해서 교권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주의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주요 입법과제들은 대부분 이미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전체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작년부터 교사에게 학생 생활 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왔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생활지도 고시나 교권 보호 종합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집회에서 선생님들은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즉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만 협조한다면 이번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은 계속해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기재간사 유성글 의원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문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기관들이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화장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으로 촬영해서 징계받고 파면된 그런 직원한테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성희롱 처벌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징계뿐만 아니라 감봉, 견책 등을 받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를 한 바가 있고, 또 2021년 4월까지 사내 규정에 해당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절반이 넘는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피징계자에게 부적절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문제일 뿐더러 이것과 어울려서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평가위원 323명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을 받는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절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원과 권익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서 공공부문의 비위 징계자 성과 지급 금지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기강해이로 연결될까봐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가단 구성에서부터 성과급 규모를 정하기까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리 간사님. 짧게 해달해 주십시오. 지금 3분 남아 계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결위 결산심사가 어제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까지 마치고 내일부터 소위 논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성전 홍범도, 묻지마 괴담 유포 등 만사 정쟁화로 인해서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결위 결산심사 첫날부터 국익을 위해서 폴란드로 출장한 국방부 장관을 두어서 도망쳤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욕을 하고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는 과학적 판단 자체를 부정하면서 괴담 유포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 회계연도 결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같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집행된 예산을 결산하는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계없는 이 논쟁에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대통령실을 향해서 SNS를 통해 비판까지 하면서 민주당이 붙인 정쟁의 불에 기름까지 부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잊혀지고 싶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말과는 다르게 모든 정치 사안에 꼭 끼어드는 것이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희망을 필요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일부터는 결산 소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카메라도 없는 만큼 기성전 홍범도, 묻지마 괴담 유포와 같은 만사 정쟁화로 인한 이슈무리를 그만두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외통위 간사님. 윤미